자, 오늘이 2020년 종강 수업이네. 2020년 종강 수업. 어제가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그제가 크리스마스 이브. 선생님이 이틀 동안 꼬박 집에서 집코 가면서 여러분들 1월달 쓸 교재 만들고 있었는데, 자, 아무튼, 1월달이 아니구나. 2월달 쓸 교재 만들었는데, 자, 이제 또 새해가 밝으면 여러분들 시험이 또 이제 그만큼 카운트다운 들어가겠죠. 그래서 빠른 사람들이 이제 100여일 남은 시험도 있고, 그러니까 4월 10 며칠인가 중순인가 있죠. 그래서 100일 남은 것 같으니까, 자, 이제 스케줄 잘 조절해 가지고 더 지금보다 학원에 안 나오고 관리를 못 받으니까 좀 생활이 누수해 줄 수 있는데, 좀 더 자기 스스로 퇴근하면서 내년 시험 대비할 수 있도록. 알겠지요? 자, 오늘은, 어디까지가 목표냐면은, 어디까지가 목표냐? 160페이지까지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책을 만들 때 이제 1부, 2부로 쪼개서 만들었거든요. 1부, 2부. 그래서, 1부는 기출문제. 오늘까지는 기출문제. 다음 달에는 이제 2부 해가지고 단원별 예상문제. 그리고 그게 끝나면 이제 동형 모의고사 막 열심히 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출문제 중에서 문학 독해하고 비문학 독해. 그래서 소설이나 비문학 같은 경우는 지문이 워낙 길다 보니까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좀 발췌해 가지고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이거 이해 안 돼요 그러면 하시라도 선생님한테 쫓아오시거나 카톡을 날리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진도, 현대시부터, 현대문학부터서 출발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어? 현대문학 중에서, 현대시 5개는 했네. 그쵸? 그럼 오늘은 123페이지. 자, 페이지는 123, 1, 2, 3이네. 123페이지, 문제는 몇 번? 문제는 6번 출발합니다. 6번. 자, 6번 출발하니까 다음 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음 글의 특징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선택지를 무조건 먼저 분석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본문에는 수도 없이 많은 특징들이 있겠지. 그치, 수도 없이 많은 특징들 찾아낸다면 수백 가지도 찾아낼 수 있어. 요 작품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그런데 문제에서는 4개만 물어보잖아. 4개만. 자, 수백 가지 중에서 나는 이거 수백 가지 중에서 시어의 특징이랄지 심상이랄지 표현법이랄지 운율이랄지 되게 많을 거야. 그런데 물어보는 게 딱 4개밖에 안 되잖아. 그러므로 요거에 대한 정오만 판단해 주면 되잖아. 그래서 먼저 C를 보지 말고요. 선택지를 먼저 봐. 자, 보니까 1번. 직설적 어조로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자, 그러면 직설적. 자, 요게 키워드지. 그러면 직설적이면 뭐야? 반대로, 우회적 또는 간접적, 우의적, 요런 말이 되겠지. 그러니까, being 애둘러 말했느냐, 다이렉트로 말했느냐, 요거겠네. 그 다음에 2번째, 고전적 질서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추구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고전적 질서. 자, 이거지. 그러면 옛것이 좋은 것이요. 요런 뜻이겠네. 그래서 옛것이 좋은 것이요.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가 거지 같으니까 옛날에 정말 따뜻했던 시절로 돌아가자. 요런 정도가 되면은 가능. 그 다음에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을 대조하고 있어. 인위와 자연을 대비시키고 있어. 대비. 그래서 대조하고 있어. 그 다음에 4번째는 농기구의 상징을 통해서 체제 개혁을 역설하고 굉장히 어려운데 농기구를 통해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요 4개 중에서 하나가 잘못됐다 요 말이지. 자, 가보자. 자, 신동엽의, 신동엽, 그랬더니 신동엽, 그러면 우리 신동엽은 보문도 있고요. 껍데기는 가라도 있고요. 1960년대 대표적인 참여 시인이고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개혁 의지를 노래했던 시인이다. 그리고 통일과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을 노래했다. 이런 정도 볼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제목은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에서, 굉장히 낯서네. 쟁기꾼의 땅에서, 이런 뜻인데. 자, 출발. 1년. 자, 가리워진 안개를 걷게 하라. 자, 걷게 하라. 자, 걷게 했으면 좋겠다도 아니고, 걷게 하라. 명령문을 쓰고 있지. 명령문만큼 직설적인 표현은 없겠지. 그래서 직설적 표현이 되겠네. 자, 국경이며 탑이며 오용하게 울타리며 죽갈에 밀어넣어 바다로 몰아넣나 런라 이거는
바다로 몰아넣어라. 시적 어용이겠지. 바다로 몰아넣어라. 이 모든 것들은 어때? 다 바다로 쳐밀어 버려라. 하여 하늘을 흐르는 날새처럼 한 세상 한 바람 한 햇빛 속에서 만 가지와 만 가지 노래를 한 가지로 흐르게 하라. 계속해서 명령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직설적 표현은 뭐 1년 2년만 봐도 확인이 되네. 보다 큰 보다 큰 집단으로 보다 큰 체계를 건축하고 보다 큰 체계는 보다 큰 악을 만들어낸다. 조직은 형식을 가공하고 형식은 위조품을 모집한다. 하여 전통은 궁궐안에 상전이 되고 조작된 권위는 자 주의를 침식한다. 자 전통은 궁궐안에 상전이 돼버리고 조작된 권위는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바로 뭘까? 고전적 질서지. 고전적 질서를 뭘로 보겠다? 자 국경이며 탑이며 1만년 울타리며 주가루로 밀어 바다로 넣어버리자. 자 그럼 여기서 뭐냐면 쟁기질이라는 것은 기존의 땅을 뒤엎는 거지. 이 쟁기질 같은 걸로써 자 뭐라 그랬어? 마지막 두 번째 전통은 궁궐안에 상전이 되고 조작된 권위는 주의를 침식한다. 그러므로 다 뭐지? 밀어 넣어버려라. 저 바다로 이렇게 돼 있지. 뭐 고전적 질서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고전적 질서를 말 전복시키자라고 말하지. 고전적 질서가 아니라 자 고전적 질서를 뒤집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자 요거를 말하겠지. 그래서 고전적 질서에서 희망을 노래한다라는 것은 안 되겠네. 그 다음에 자 인위와 자연 바다로 넣어버려라. 이 궁궐에 조작된 권위를 이거 돼 있지. 그 다음에 농기구 자 쟁기질로서 이 세상을 바로 만들자 요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요 노래의 주제는 자 현실의 부조리를 뭐하라 다 갈아엎어 버리자. 뭐처럼 쟁기질 하듯이 요걸 보여주고 있지.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 고전적 질서를 지향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고전적 질서를 기존의 질서를 다 뒤엎어 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자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정답은 6번에는 2번. 7번 다음 시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7번 보니까 자 뭐가 나왔어? 화자의 정서 요게 나왔지. 화자의 정서. 화자의 정서라는 건 심리겠지. 심리니까 자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자 화자의 정서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와? 태도가 나오지. 자 그러면 자 여기서는 뭐지? 김영랑의 독을 차고 이렇게 돼 있지. 독을 차고 가겠다. 자 요 시는 다 읽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김영랑의 상황은 자 일제의 탄압이지. 이 부분은 일제의 탄압. 자 어디 나와? 이리 승냥이가 내 마음을 노림해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자 화자의 정산한 태도는 뭐야? 이 불의한 탄압에 대해서 뭐 하겠다? 어쩔 수 없구나 좌절하겠다가 아니라 자 이거를 뭐해? 독을 차고 있으면서 독은 뭐야? 저항이지. 그래서 자 그래서 정산한 태도는 뭐가 돼? 자 저항과 극복의 태도 요게 되겠지. 그래서 독을 차고 있으면서 내가 독을 품으면서 자 일제의 탄압과 이리 승냥이 같은 나쁜 놈들에게 대결하겠다. 그래서 대결 의지를 보여주고 있네. 대결 의지. 그래서 불의에 대한 대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김영랑의 독을 차고. 참고로 뭐 김영랑 그러면 우리가 1930년대 시문학파를 통해서 등장한 자 순수 문학을 자 뭐죠 주창했던 분인데 요 시에서는 적어도 요 시에서는 자 현실 참여적인 성격이 조금은 들어가 있어. 그치? 그래서 자 일제의 자 가혹한 탄압 이 탄압이 근데 뭐냐면 개인적 탄압이 될 수 있어. 순수한 내 서정까지 막는 탄압 그거에 대해서 독을 차고 뭐 하겠다 대결하면서 극복해내겠다. 마금날 내 외로운 혼을 건지기 위해서라도 라고 말하지. 그래서 요걸 찾으면 돼. 그래서 대결 의지를 통해서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저항하고 극복하겠다. 요게 들어가면 돼. 자, 1번 보시면 우리 알듯이 사육신 중에 한 분인 자 성삼문의 시지요. 그래서 세조 즉 수양대군에 대한 뭐죠? 자 부조리한 것에 대한 저항 요걸 말하고 있으니까 자 답은 몇 번이 간다? 1번 요게 되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한호의 자 뭐죠? 자 시조인데 이건 자연 속에서 아주 뭐지 여유로움 요거지. 농가의 한가로움 요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3은 뭐죠? 자 님에 대한 그리움 외로움과 그리움. 4번은 자 원천석의 시조인데 고려의 멸망 한탄하는 맥수지탄 이렇게 가면 되겠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몇 번? 1번.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봐보시면, 자, 8번 한번 봐보시면, 자, 곽재구의
자, 사평역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뭐 사평역은 있는 공간은 아니래요. 지명은 사평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역은 없나 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자, 만날 수 있는 자, 실제하는 공간은 아닌데 자, 시골의 조그마한 간이역. 시골의 조그마한 간이역인데 자, 이 간이역 KTX가 지나가는 역도 아니고요. 물론 그 당시 KTX도 없었겠지만 조그만 시골 간이역을 통해서 자, 뭐죠? 서민의 삶에 대한 모습이 자,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 뭐죠 가난한 이웃에 대한 모습을 자 이 간이역에서 바라보고 있죠. 어떤 태도로? 연민의 정서로, 공감의 정서로. 이거에 바로 뭐다? 사평역에서라는 시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배웠으면 요 정도는 조금 알고 가는 게 좋아. 자, 이거 구절풀이니까 이거는 안 읽어볼 수가 없겠지. 자, 가보자.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는다. 자,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하루의 고단한 일과를 막 끝내고 겨우 막차에 몸을 실는 사람들, 이거니까 뭐 부르주아 아니겠지. 그치? 말 그대로 하루의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의 모습.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는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송이 눈이 내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유로우면 여행 갔으면 이 모습이 낭만적일 수 있어. 그런데 일상의 사람들에게 자 뭐죠? 깊은 밤, 자 밖에 눈은 내리고 자 추운데 그 추위 속에서 기다리는 막차는 아직 오지 않아. 아주 고단하고 쓸쓸함을 드러내지. 흰 보라 수수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는 밤새 내리는 자 눈 속에서 자 막차를 기다리는 우리 고단한 서민들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대합실이야. 눈이 내리고 자 유리창에는 시린 자 보랏빛 창이 자 보랏빛 수수꽃이 맺히고 있지. 자 1번 한번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여러 개의 난로가 지펴진 안온한 대합실의 표현을 자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눈 내리는 대합실 이게 돼 있는데 여기서 대합실을 눈 내리는 대합실을 안온하다라고 그랬죠. 안온하다. 자, 요 분위기가 요 대합실하고 맞는가 요거야. 그래서 안온하다는 것은 편안하고 따뜻하다야. 편안하고 따뜻하다. 그러면 안온하다는 플러스의 개념인데 자, 눈 내리는 대합실 쌤 설명을 들어서 아 이게 마이너스겠구나 알 수 있는데 안 읽어보면 아직까지는 판단이 어렵지. 여기까지만 네 줄만 있고 사행만 있고 이거 안온한 거 아니야. 뭐 예를 들면 내가 이걸 작품을 안다면 바로 풀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 보류해 놔야 되겠지. 1번 스테이. 자, 거기 대합실에 그 몸처럼 몇 명은 졸고 있고 또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있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자, 이 대합실은 어때? 자, 졸고 있고요. 자, 기침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뭐가 드러나? 아주 고단한 삶이 드러나지. 여기서 안온하다를 끄집어내는 것은 자, 어렵지. 그래서 1번은 자, 적절하지 않네 이거지. 그리고 그들이 있는 대합실 난로에 나는 뭐해? 톱밥을 자 집어던져 주었다. 따뜻하게 조금의 시간이라도 보내도록 연민의 자 배려가 되겠지. 계속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아픔이나 상처나 한은 가지고 있나 봐.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정세두고 청색, 푸른색 이랬지. 푸른색이라는 것은 냉온 감각 중에서 냉 감각이지. 차가운 감각이지. 그러니까 고단하고 자 힘든 삶 요걸 살아왔던 사람들이겠네.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네. 자, 2번 한번 봐봐봐. 대조적 색채 이미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청색의 손바닥은 불빛 속에 뭐 이건 뭐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어. 눈 오는 겨울 풍경에 서정적 정취 이렇게 돼 있지. 자, 눈 내리는 풍경에 서정.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랑 또는 남자친구랑 사랑하는 사람이랑 밤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 그러면 그때 소복이 내리는 눈이 굉장히 아름다울 거야. 그런데 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졸고 있고요. 누구는 기침하고 있는 이 차가운 대합실에서 내리는 눈은 서정이가 X. 이것도 역시 자 삶의 고달픔 이게 돼야지. 고달픈 삶. 요 정도로 가야지. 자, 뭐 낭만적이다, 서정적이다. 여기서 서정적은 낭만적 이런 뜻이니까. 자, 계속해서 산다는 것이 때로는 술에 취한 듯. 자, 산다는 것이 때로는 어때? 술에 취한 듯 쉽지 않아. 한 두릅의 굴비에 한 광줄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그러니까 산다라는 걸 자 고달픔을 입 밖으로 내기도 어려워 뭐 이런 뭐죠 쓸쓸한 삶. 자 디귿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기침 소리와 자 뭐죠 쓴 약 같은 담배 입술 연기 자 오랜 병마에 시달린 이들의 비관적인 심리와 무례한 행동을 묘사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같으면 2020년의 시기면 무례한 행동 맞아. 왜? 지금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속에서 막 기침을 해대버려. 가리지도 않고 무례해. 그리고 또 뭐야? 지금 보니까 대합실에서 담배 피워. 지금 생각하면 대합실은 어때? 흡연구역일까? 금연구역일까? 금연구역이겠지. 지금은 무례한 행동이다. 그래서 보여주고 올린 것은 이 작품이 자 60년대 나왔기 때문에 70년대 나왔기 때문에 요 당시는 사실 흡연이 아니야. 금연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과학적 의미를 물어보는 것도 물론 아니겠지만 이 사람들이 뭐야? 자, 기침을 해대고, 기침을 해대는 건 뭐 때문에 나왔을까? 자, 몸이 편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쓴 담배 연기, 요게 나오지. 그래서 3번, 기침과, 자, 담배 연기 역시, 자, 여기 지금 대합실에 모인 사람들의 고달픈 삶 요걸 보여주는 거지 무례함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그다음에 병마에 싸운다는 것은 뭐 절반은 맞을 수 있는데 뭐 화가 수는 없는 거고요. 담배 연기 속에서 사륵사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자 모두들 눈꽃 헤엄에 길을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배아픔도 다 서로 눈밭인데 단풍잎 같은 몇 입에 차창을 달고 밤여차는 또 어디로 올라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불러보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자, 화자는 이들의 모습을 자 대합실에서 만난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자 눈물의 불꽃을 던져주었다. 그때 공감과 연민의 정으로 자 불쌍한 이들에 대한 자 쓸쓸한 이들에 대한 이웃을 바라보았다. 이런 정도가 되겠지. 그래서 4번 보니까 화자가 그리워하는 지난 때를 떠올리며 느끼는 정서 아름다웠던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은 보여 안 보여? 이 글 속에서 안 나와. 그래서 시적 화자는 지금 보니까 시골 간이역에 모여있는 자 뭐죠? 일상을 자랑하는 서민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고달픈 삶을 보게 되고 그들에 대한 뭐를 보여주고 있어? 연민과 공감의 정을 보여주고 있는 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8번에는 4번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자 9번 보시면 긴기림의 자 바다와 나비 이렇게 되는데 바다와 나비 요건 우리가 뭐 기본 소리도 했으니까 자 여기서 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냉혹하고요 냉혹한 현실이고요 자 무생명성의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지 무생명성의 공간 그 다음에 자 나비라는 것은 어때 나약한 존재이고요 꿈을 꾸지만 꿈을 갖지만 자 꿈을 가지고 있지만 이 꿈을 실현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일 뿐이더라 무지한 존재일 뿐이더라 요걸 말하지.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요 나비는 화자의 자 뭐죠 객관적 상가물이고 이 화자는 시인의 모습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다라는 것은 자 화자가 알고자 했던 근대 문명 현대 문명 요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 화자는 실제로 새로운 세계, 새로운 문명의 세계에 대해서 자 보려고 했으나 그 문명 세계에 대한 냉혹함의 좌절하고 말더라. 자, 이게 바로 바다와 나비. 그래서 실제로 김기림이라는 시인이 새로운 문물에 대한 자 동경으로 현해탄을 넘었다가 현대 문명의 비정함만 알고 맛보고 자 귀향하는 과정을 통해서 느낀 바를 자 노래한 시인이 바다와 나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에서는 자 바다 그리고 나비의 대비적 가치 요것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돼. 자,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 한번 보시면 자, 화자는 공주처럼 나약한 의지부족과 방관자적 태도를 한다 되어 있는데 자, 2연 보시니까 자, 나비는 바다를 청무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바다를 청무밭으로 착각했어. 이 냉혹한 현실을 자 이상적인 세계로 착각한 거야. 그리고 겁도 없이 자 바다로 돌진했다가 바다의 물결에 처참하게 젖어서 돌아와.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의지 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몰라서 무지한 존재이고요. 겁 없는 존재의 상처 요거지 의지 부족을 자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9번에 3번.
그 다음에 10번 한번 보시면, 자, 이성부의, 자, 봄 이렇게 되어 있죠. 이성부의 봄. 요 작품이 74년인가 76년인가 나온 작품인데 1970년대 작품인데, 이성부의 또 다른 작품은 벼라는 게 있어. 벼.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그래서 자, 이분도 1970년대 대표적인 자, 참여시인이야. 그래서 1970년 되면 뭘까? 뭐 군사 독재 정권이지. 그래서 이 벼라는 것은 자, 군사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자, 민중의 힘 이거지. 민중의 힘. 자, 그래서 하나하나는 아주 보잘것없지만 이 벼가 서로 자, 뭐지? 하나가 된다면 큰 힘을 만들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우려면 하나의 초는 바람 앞에 금세 꺼져버리고 말지만 그 초가 뭐 10만 개, 100만 개가 모이고 1000만 개가 모이면 커다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자, 이 시에서 자, 봄이라는 것은 화자가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지. 그러면 기다리는 것은 겨울이 지나야 봄이 와. 겨울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군사 독재 정권 하에 비민주적 질서 이렇게 봐죠. 그러면 봄이라는 것은 군사적 독재 조건이 타도되고요. 자, 민주주의와 뭐 정의와 뭐 자유와 평등과 그리고 뭐 더 나아가면 뭐 통일과 이런 것들의 긍정적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게 봄이 되겠지. 그래서 봄이 올 거에 대한 확신, 봄의 도래에 대한 확신. 자, 요 며칠 오늘은 좀 어제 그제는 안 추운 것 같은데 한 3, 4일 전에 아주 혹독하게 추웠잖아. 그런다고 해서 자, 우리 어때? 겨울이 만년, 천년, 천년, 만년 가는 거 아니잖아. 결국 또 내년 3월 되면 훈풍이 불고 따뜻한 봄이 와서 그 마른 나무까지 또 꽃이 피고, 그치? 쌤 쭉 여기다 보면 통일로 오다 보면은 벚꽃이 여기 장항 IC 오기 한 2km 전 보면 벚꽃이 그렇게 예쁘게 핀 데가 있거든. 그 구간이. 근데 지금은 앙상한 가지만 남았잖아. 그치? 그런데 또 내년 3월이면 선생님이 몇 번 더 왔다 갔다 하면 지금 12월이니까 한 10번 정도 더 왔다 갔다 하면 10번, 12번, 13번 왔다 갔다 하면 한 13주, 14주 지나면 또 봄이 될 거 아니야. 4월 초순이 되면은 또 아름다운 벚꽃이 피겠지. 그래서 봄이라는 것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봄에 자, 올 거라는 확신. 그래서 하나만 자, 문장만 하나 읽어봐.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요. 자, 봄이란 기다리지 않아도 반드시 오고요.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 기다림마저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있을 때라도 너는 옵니다. 봄, 너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어느 뻘밭 구석이거나 썩은 무릉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자, 뻘밭 구석이나 무릉덩이 같은 경우는 자, 이거하고 반대겠지. 뻘밭하고 무릉덩이는 어찌 보면은 자, 비민주적 군사 독재 정권 이런 정도 해석해 보면 될 것 같아. 자, 이런데 기웃거리다가도 한눈 좀 팔고 싸움만 파다가 지쳐 나빠지다가도 자, 다급한 사연을 듣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비비며 너는 반드시 온다. 그래서 자, 봄은 반드시 온다. 봄이 오는 것은 필연적인 거야. 정의는 자, 반드시 도래하는 거야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게 이성부의 봄. 그래서 이 시가 나온 이성부의 봄은 이성부 70년대 3회 시인 보고 봄이라는 것은 화자가 기다리는 시간 요게 되겠구나.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자, 그래서 대상에 대한 시적 대상은 봄인데 무력감이면 너 왜 안 와? 너 이제 주저앉았구나. 이렇게 돼야지 무력감이지. 오지 않는 봄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니까. 여기는 봄이 반드시 옵니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1번 보니까 상징적 의미. 그래서 봄은 단순하게 봄이 아니라 사계절의 변화가 아니라 민주주의나 자유나 정의나 평등이나 그래서 봄에 대한 예찬, 자, 스스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그리고 그다음에 순리에 대한 신념. 순리에 대한 신념은 뭐야? 지구가 자전하다 보고 공전하다 보면 반드시 어때? 봄은 올 거야. 그래서 자,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 요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자, 11번 한번 보시면 정의성의 자, 저문강에 자, 삽을 싣고 이게 나오지. 자, 그래서 저문강이라는 것은 자, 하강적 이미지니까 자, 고단한 자, 뭐죠? 삶 요걸 말하고요. 자, 그 삶의 원인이 뭐야? 삽에서 드러나지. 그치? 그래서 삽이라는 것은 꼭 도시는 아니어도 자, 이야기 보면은 자, 노동자의 고단함 요걸 나와. 그래서 평생 삽을 들고 살아했던 사람들의
고단한 모습 요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저문강에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삽을 들고 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문강에 와서 자 담배 한 대를 피우고 다시 어때? 자 현실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현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 먹을 것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현실 복귀를 보여주면서 이들의 고단한 삶이 어때? 자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지.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 요걸 노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고단한 도시 노동자의 자 비애적 삶의 모습 요걸 보여주고 있는 게 저문강에 삽을 싣고 요거지.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가 2020년에서 미시를 보면은 자 이분들의 고단한 삶이 쉬 변하진 않겠지. 이분들의 고단한 삶이 변하는 방법은 뭐겠어? 뭐 로또 복권 맞아가지고 일확천금밖에 없을 텐데, 가난의 대물림이랄지 빈부차이가 어떻게 보면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자 고단한 삶을 사는 노동자의 비애가 어때? 계속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래서 자 1번 보니까 화자는 일을 마치고 해지는 강변에 나와서 삽을 씻는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자 1, 2, 3행 보면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우리도 저와 같아서 거기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에 슬픔도 퍼다 버린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 강줄에게다 삽을 씻으면서 자 그동안의 삶의 비애, 오늘의 아픔, 상처도 다 그냥 씻어내 버린다. 어찌 보면은 자 자기 정화를 이뤄내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이뤄내는 자기 정화겠지. 다음에 2번 자 화자는 강물의 슬픔을 퍼다버리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로 마을로 간다. 자 4행 보니까 슬픔도 퍼다버린다.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행 보니까 흐르는 물에 삽을 싣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야? 다시 가난한 현실로 자 돌아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내일 아침이 되면 또 어떻게 될까? 내일 아침 되면 또 새벽같이 삽을 들고 자 밭으로 나가든 이 공사장에 나가든 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또 해가 지고 나면 어떻게 돼? 와가지고 자 뭐지 삽을 싣고 하두리 고나물 싣고 뭐 돼지고기 한 근 떠가지고 또 집에 가서 자 잠을 청하고 또 다음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겠다. 그래서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구절이 자 밑에 두 번째 행에 나오고, 그 다음에 화자는 삽자리에 맡긴 한 생애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자 삽자리에 맡긴 한 생애, 정확히 행은 모르게 한 10행 정도에 나오나 정확히 가운데쯤에 나오지. 삽자리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또 저물어서 이렇게 돼 있지. 화자는 주관적 감정을 배제하고 해지는 강가의 풍경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했다 밑줄. 강가의 풍경 객관적 전달 밑줄. 요거를 그려내는 것은 아니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거는 1970년대를 살아가는 가난한 도시 노동자에 대한 연민과 안쓰러움의 정서가 드러나는 거지. 강가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묘사라는 것은 한 폭의 그냥 그림에 그쳐야 돼. 그려주는 소설 아니 시는 아니겠지. 그래서 4번은 아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보니까 기억 보니까 자 요거는 여러분들은 뭐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알면 맞는 거고 모르면 찍어야 되는 거야. 자 1번은 백석의 여승이라는 시인데요. 백석의 여승이라는 시인데, 백석은 주로 이제 1920년대 30년대 자 이 사람도 저기 평북 정주 출신이야. 김소라고 비슷한. 그래서 일제 강점하에 자 뭐죠? 붕괴된 가족 공동체. 가족 공동체의 소중함 이걸 노래한 건데, 자 이 여성은 한 여인이 가족 공동체가 붕괴돼 가지고 자 승려가 비구니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식으로 해줬지. 요거 1930년대 작품이야. 30년대 작품이고 잘 모르면 정확히는 뭐 36년에 발표됐다는데 이것까지 다 외우지 않더라도 아 이게 일제강점기 1930년대 발표구나. 그 다음에 나 보니까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이렇게 돼 있지. 자 니은 보시면 김수영의 눈이야. 자 김수영은 언제 해방 이후 공간에서 해방 이후 자 50년대 60년대 참여 시인이야. 그래서 자, 이 작품도 50년에서 60년대라거나 이 작품은 정확히 말하면 56년에 발표된 시인데 자 56년에 발표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68년에 돌아가셨거든. 교통사고로. 그때 이제 마지막 남긴 작품이 김수영의 대표 작품이 풀이야.
그래서 56년에 여기 나오는 눈, 58년에 폭포, 그 다음에 68년에 눈, 요 세 작품이 김수영을 대표하는 건데, 해방 이후에 자 이승만 자유당 정권, 그 다음에 박정희 공화당 정권에 대한 비판, 요걸 드러내고 있는 게 자 김수영의 눈, 요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려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이렇게 돼 있지. 자 요건 디귿은 김소월의 산유화 돼 있는데, 자 전체적으로 자 1920년대. 그래서 요거는 1924년에 발표됐지만 시집으로는 뭐 25년 진달래꽃에 발표된 거예요. 그래서 20년대 시인이다. 오케이, 20년대. 34년인가 돌아가셨으니까 요분이 주로 20년대 활동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을 보니까 뭐가 나와서 껍데기는 가라, 사울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이렇게 돼 있지. 니을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이렇게 돼 있지. 껍데기는 가라. 자, 그래서 4월도 껍데기만 남고 돼 있으니까 4월은 뭐야? 자, 4.19지. 이게 60년대지. 그러면 언뜻 보면은 자, 요놈하고 요거를 잘 모르면 요놈하고 헷갈릴 수 있지. 그럼 한번 요거 갖고만 풀 수 있나 봐보자. 디귿, 기역 먼저 나와야 돼. 그래서 디귿, 기역 나와 있는 것은 3번하고 4번 나와 있네. 그 다음에 자 눈이 먼저냐, 그 다음에 껍데기가 먼저냐, 이렇게 봐야지. 그래서 자 정확히 말하면 이건 60년대고 이건 56년이니까 이건 67년에 발표된 거거든. 그래서 자 요거가 4개를 다 알아야 되네. 그래서 산유화, 그 다음에 여승, 그 다음에 눈, 그리고 껍데기로 오더라.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돼. 그 다음에 13번, 자, 12번까지는 자, 운문이었습니다. 운문. 그래서 시적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중심으로 상징적 시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게 자, 기본이 되더라, 시는. 그 다음에 13번 한번 보시니까 자, 다음 글에서 소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는 이호철의 달아지는 살들 이건데, 자, 6.25 전쟁 직후에 한 가족들의 어떤 아픔과 상처를 소리를 통해서 달아지는 살에서 마치 살이 문드러져 가는 거지. 달아지는 살이라는 자, 상처, 즉 6.25 전쟁이 가져온 가족의 붕괴와 상처, 요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자, 요거는 안 풀게. 그래서 마지막에 계속해서 쾅쾅쾅쾅쾅쾅 파당파당 하는 소리가 나오잖아. 이 소리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갈등이 심화되고 강조되는 거지, 갈등이 해소되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 그냥 패스. 그 다음에 14번 자 가봅시다.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14번 한번 봐볼까? 황순원의 목넘이 마을에 목넘이 마을에 있는 개. 자, 여기서 신둥이가 나오는데, 신둥이는 어찌 보면은 자, 일제히 탄압받는 우리 민족의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 자, 1번 한번 보시면 토속적이면서도 억센 삶의 현장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돼 있네. 자, 이것도 이제 소설이 나왔으니까 하나는 그래도 14번 꼼꼼하게 풀어봐야지. 토속적, 뭐 향토적 이 말하고 같겠지. 자, 그래서 뭐 도회의 공간보다는 시골의 공간이고, 뭐 필요한 경우 방언이 나오면 좋겠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야? 억센 삶. 자, 억센 삶이었는데, 억센 삶이라는 것은 뭐 강인한 삶의 의지 같은 경우. 오케이. 그다음에 2가지 정도가 나오면 좋겠고, 그다음에 2번째 신둥의 새파란 부른 생의 욕구를 자. 신둥이의 자 눈빛은 자 생명에 대한 자 욕구. 자 이거는 뭐 소설을 읽어봐야지 알겠지. 자 알고 있으면 바로 갈 수 있어. 1번 2번 다 맞구나. 알고 있으면. 그런데 자, 모른다는 전제 조건 안에서. 그다음에 갓난이 할아버지에게서 생명에 대한 외경을 느낄 수 있어. 갓난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생명에 대한 외경. 자, 외경임이란 게 뭐지? 우리 경이라는 말도 쓰는데 두려워할 외자, 공경할 공자. 그래서 두려워, 공경하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생명에 대한 외경. 그러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이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해 줘야 돼. 그래서 생명, 존중, 외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쉽게 말하면 존중 이런 말하고 같아. 그래서 뭐 경외심 이거하고도 뒤집어도 의미가 통하지. 그 다음에 동작 내 절가는 갓난이 할아버지 행동에 동조하고 있다. 이것도 자 4번 자 절가는 자 갓난이 할배하고 어때? 자 동조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자 2번 3번 4번은 전체적으로 자 내용의 흐름이겠고 요거는 표현이겠지. 1번은 자 출발.
동네 사람들이, 자, 이제 읽을 때 어떻게 돼? 이제 동네 사람들이 방앗간 터진 두 면을 둘러쌌다. 그리고 방앗간 속을 들여보았다. 과연 어둠 속에 움직이는 게 있었다. 그리고 그게 어둠 속에서 흰 짐승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모르면, 자, 방앗간 안에 한 마리 짐승이 있었어. 아마 여기까지 보기도, 이게 신둥이일지 모르겠다. 그치, 처음 읽어도. 자, 그래서 방앗간에 터진 틈 속에 방앗간을 들여다보았다. 과연 어둠 속에 움직이는 게 있었다. 그리고 그게 어둠 속에서 짐승을 알 수 있다. 분명히 그놈의 신둥이 개다. 자, 이 짐승이 바로 뭐야? 신둥이지. 방앗간 잘못 썼네. 방앗간 안에 자, 신둥이가 있었지. 자, 그런 상황에서 자, 동네 사람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죄어들었다. 이거지. 죄어들었다. 마치 자, 몰이를 하더라도 잡으려고 했나 보지. 죄어들었다. 점점점 뒤로 움직여 쫓기는 짐승의 어느 한 부분에 불이 켜졌다. 저거는 산개의 눈이다. 자, 신둥에 자, 사람들이 자, 막 죄어오니까 잡으려고 포위망을 좁혀오니까 신둥의 눈빛에서 자, 불빛이 일었네. 자, 불빛이 일었네. 신둥의 눈에서 빛이 일었네. 어찌 보면은 자, 궁지에 물리면 쥐도 고양이를 문대니까 뭐 그런 게 아닌가 모르겠다. 동네 사람들은 몽둥이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럼 죄면서 어때? 자, 이 신둥이를 잡으려고 하고 있네. 몽둥이를 들고. 무슨 사이인지는 모르지만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자, 신둥이를 어때? 잡으려고 해. 죄어오고 있어. 그러자 신둥이 눈에서 빛이 나와. 자, 이 빛은 뭐야? 증오의 빛일까? 보자. 한 걸음 더 죄어들었다. 눈앞에 새파란 불빛이 빠져나갈 틈을 엿보는 듯 휙 한 바퀴 돌았다. 여기서 자, 새파란 눈빛이라는 것은 자, 신둥이의 눈이 자, 살기 위해서 어때? 자, 몸부림쳤다. 이게 되겠지. 자, 별나게 새파란 불이었다. 문득 그중 갓난의 할아버지는 이런 새파란 눈이란 눈앞에 있는 신둥이 개 한 마리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럿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합쳐진 것이라는 생각을 들었다. 말하자면 자, 지금 이 신둥이 개의 뱃속에는 뱃속에 든 새끼 목까지 합쳐진 것이라는 그러자 갓난이 할아버지는 가슴속에 흘러가는 게 있었다. 이 짐승이라도 새끼 뵌 것을 참아. 자, 여기까지 돼 있지. 자, 거기 갓난이 자, 할아버지까지를 포함한 마을 사람들이 어때? 자, 신둥이를 자, 죄어오면서 몽둥이로 잡으려고 해. 근데 그 순간 그 눈빛을 보고 갓난이 할아버지는 그 중에서 신둥이가 새끼를 뱉나 보구나. 그치?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 자, 저 짐승이라도 어찌 새끼 뵌 짐승을 저렇게 잡을 수 있겠는가? 라는, 자, 연민, 불쌍함이 동정하는 마음이 생기지. 그래서, 자, 적어도 이 부분, 자, 여기까지는 일단, 자, 확인이 되지. 자, 이때 누군가 입에서 때려라! 하는 고함 소리가 나왔다. 저 신둥이를 잡아라! 이거겠지. 자, 다음 순간 갓난이 할아버지 양옆 사람들이 자, 개를 향해 달려들어 몽둥이를 내리쳤다. 그와 동시에 갓난이 할아버지는 푸른 불꽃이 자기 다리 곁을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러니까 자, 사람들이 어때? 저놈 잡아라! 저 개 잡아라! 해가지고 자, 몽둥이 세례를 하는 순간 어때? 신둥이가 자, 갓난이 할아버지 자, 다리 사이로 빠져나갔다. 뒤에서 누군가 입에서 누가 빈틈을 냈어? 하는 흥분에 찬 목소리가 들렸다. 결국 누가 빈틈을 내줬을까? 자, 이 새끼를 뵌 신둥이를 참아 죽일 수 없었던 갓난이 할아버지가 다리라도 열어줬겠지. 그래서 신둥이가 그 틈으로 빠져나간 거겠지. 자, 그러자 저마다 그 누구야 하는 못마땅한 말소리에 자, 갓난이 할아버지 턱 밑으로 디미는 얼굴이 있어. 아즈바이야 외달에 하는 동장내 절가였다. 아즈바니 외달에. 자, 아니 아저씨 왜 그랬어? 이거 같잖아. 그러니까 결국 갓난이 할아버지가 자, 이 신둥이의 빛을 보고 자, 생명의 소중함을 느껴서 살려주지. 그치? 그러자 절가가 자, 왜 터졌어? 하고 어떻게 물어봐야 되겠어? 동조하면서 따지듯이, 원망하듯이. 그쵸? 그렇게 가야지. 그러면, 자, 4번 보시면, 절가가 갓난이 할아버지처럼 어때 생명에 대해서 동조한다면 풀어줘야지. 그게 아니잖아. 왜 못 잡았어?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다음에 토속적이고 토속적이라는 건 아즈바이 외달에 그다음에 때레라 뭐 이런 방언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고 방앗간 향토적일 수밖에 없겠지. 그다음에 억센 삶 누굴 통해서 보여주겠어? 신둥이를 통해서 삶에 대한 어때? 애착 요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자 14번에는 정답이 몇 번? 4번. 결국 소설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 시간하고의 싸움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이 작품을 알고 시험장에 들어갔어. 그치? 황선원의 목넘이 마을의 계라는 작품 알고 넘어가면 자, 이 문제는 본문 안 읽어도 되지. 절가하고 갓난이 할아버지는 서로 대립적 관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오케이? 그런데 들어가서 처음 봤어? 곰곰이 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읽어봐야 되잖아. 분석하면서. 그럼 여기서 시간이 1분 이상은 차이가 나겠지. 그게 결국 모여가지고 마지막 뭐 행정학, 행정법까지 영향을 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많은 작품을 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15번 한번 보시면 다음 글의 소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네. 자 소술상 특징 보시면 자 염상섭의 3대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자 3대 그러면 15번 자 3대 염상섭의 3대 그러면 염상섭은 서울 출신이고요. 뭐 중인 계층이면서 자 1920년대 30년대 현실적 모습을 많이 보여준 작품이고요. 3대라는 것은 일대가 조의관 자 그다음에 아들인 조상훈 그다음에 그 아들인 조덕희 이 3대에 거쳐서 서울 중인 계층에서 일어나는 한 가족 간의 갈등과 풍계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게 자 1920년대 자 우리 조선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게 3대라는 작품인데 이 부분은 뭐냐면 자 소설자가 덕기의 입장에서 아버지하고 자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요거는 자 몇 번으로가 1번 요걸로 가주면 돼. 그래서 소술자가 등장인물의 시선을 빌려. 그러니까 내가 안 나오니까 자 작품 밖에 있는 소술자가 그러니까 3인칭 시점이지 덕기의 눈을 빌려서 덕기의 입장에서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16번 한번 봐봅시다. 16번 보시면 혹시 제목이 나왔나? 자, 안 나왔구나. 자, 16번 보시면 자, 채만식의 저기 전북 옥구 출신인데요. 즉 군산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치숙 여기 나와 있지. 치숙 여기 나오는데 어리석은 숙부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나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저씨가 나오지. 이게 이제 숙부지. 그래서 아저씨 숙부인데 자 내가 바라보는 자 아저씨는 뭐야? 어리석지. 그치? 그래서 자 이 명명이 바로 치숙이지. 그런데 자 정확히 보면은 자 아저씨는 뭐야? 올바른 역사. 개인적으로는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부도덕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 그런데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거지. 올바른 역사 인식의 소유자야. 그래서 자 사회주의 운동에 투신하게 되고 대학까지 졸업하고 자 사회주의 운동을 하면서 사회주의라는 것은 무산자 계급의 해방이기 때문에 일제강점하에 자 가난한 우리 민중의 해방까지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20년대 30 지금 사회주의 운동 그러면 뭐 빨갱이 뭐 공산당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제강점하의 사회주의 운동은 뭘 포함하고 있냐면 해방 운동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치? 그래서 자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자 뭐죠? 지식인이고요. 그다음에 나는 뭐냐면 자 일본인 가게 전문 소학교 보통학교만 졸업해 가지고 일본인 가게에 취직해 가지고 거기서 돈 벌고 주인에게 잘 보여 가지고 일본 여자 만나서 아이를 일본 교육도 시키고 결국은 뭐 일본화 되면서 살고 싶다라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현실주의자고 그렇죠? 이기적인 인물이지.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올바른 역사인식이 아니라 왜곡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자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올바른 인식을 보니까 치숙이라고 말하는 거지. 근데 근본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자 궁극적 비판의 대상은 뭐야? 궁극적 비판의 대상은 결국은 잘못된 자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 이 사람을 비판하는 게 치숙이라 그랬으니까 결코 자 아저씨가 어리석은 건 아니지.
그래서 이 지숙은 우수 좋은 날처럼 반어적 명명이다, 반어적 제목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건 또 한번 읽어보자. 소술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상과 계획은 이렇거든요. 내가 나오지. 우리 집 다이쇼가, 자, 다이쇼 뭐야? 주인을 말하지. 우리 집 주인이 나를 특별히 귀해하고 신용을 하니까 언제, 이제 한 10년만 더 있으면 한미천 들여서 따로 장사를 시켜줄 그럴 눈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장이 일본 사람인데 나를 특별히 아껴. 그러니까 잘하면 어떤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그건 뭐 지 생각인데 어쩔지 몰라. 자, 그러거들랑 그것을 언덕 삼아 가지고 난 10년 동안 60살 한가까지만 장사를 해서 꼭 10만 원을 모을 작정이에요. 자, 죄센 부자로 쳐도 천석군이니 조선 부자로 천석군 그러면 10만 원이면 지금으로 한 10억 100억 정도 되려나? 아무튼 자, 천석군이니 뭐 떵떵거리고 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다이쇼도 자, 한 말이 있고 하니까 나는 내지인 규시한테 장가를 들, 내지인 일본 여자를 말하지. 그래서 내지에 있는 일본 여자와 결혼할래요. 다이쇼가 다 알아서 얌전한 자리를 골라 중매까지 써준다고 그랬어요. 내지 여자가 참 좋지요. 나는 죄센 여자는 거저 주어도 싫어요. 구식 여자는 얌전을 해도 무식해서 내지인하고 교잔인데 안 됐고, 신식 여자는 식자나 들었다는 게 건방져서 못 쓰고, 도무지 죄센 여자는 신식이고, 자, 신식이 구식이고 다 제발이에요. 의미 주거나 조선 여자는 죄다 제발이에요, 잘못이에요 이거지. 신식 여자든 옛날 여자든 다 별 볼 일 없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야? 조선 민중으로서 조선 민중을 폄하하고 비하하고 있지. 자, 내지 여자가 참 좋지요. 인물이 개게 일자로 이쁘겠다, 얌전하겠다, 상냥하겠다, 지식이 있어도 건방지잖아요. 좀이나 좋아. 그리고 내지 여자한테 장가 드는 게 장가만 드는 게 아니라 성명도 일본 성명으로 갈고, 자, 스스로 어때? 상식 해명도 하고, 집도 내지인으로 살고, 옷도 내지인으로 입고, 밥도 내지식으로 먹고, 아이들도 내지인으로 줘서 내지 학교에 보내고, 전형적인 뭐가 돼? 자, 친일 부역자로 살겠다 이거지. 이런 사람이 자, 긍정적 인물이라고 평가받을 수는 없지. 내지인 학교라야지. 죄센 학교는 너절에서 아이들을 버려놓기나 꼭 알맞지요. 그리고 나도 죄센 말은 싹 걷어치우고, 자, 국어만 쓰고요. 여기서 국어라는 거 뭐야? 일본어를 말하지. 한국 식민으로 살 거야, 떵떵거리고 살 거야 이거지. 시류에 영합하는 아주 현실주의자지. 이렇게 다 생활 법석부터 내지인처럼 해야만 돈도 내지인처럼 잘 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저씨는 어때? 대학까지 졸업한 사람이 돈 벌 궁리하지 않고 맨날 사회운동한답시고, 자, 옥고를 치르고 지금은 골골 알아누워서 아주머니께 신세만 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참으로 딱하기 그지없어요. 어리석은 분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이게 바로 최만식의 치숙이라는 자, 소설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지. 정답은 몇 번? 4번. 내용 이해하면 답은 쉽게 나와. 그래서 소술자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서, 자, 그래서 소술자가 난데 도리어 여기서 내가 신뢰할 수 없는 존재지. 그래서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서 독자로 하여금 소술자를 비판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야, 이런 나쁜 놈이 있나 하고 비판하게끔 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몇 번? 4번. 오케이. 자, 요놈까지 하고요. 요놈까지 하고, 자,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합시다.